늙어서 초라하게 사느냐, 당당하게 사느냐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했느냐가 노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병에 시달리며 외롭게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한쪽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다른 한쪽은 약에 의존하며 한숨만 쉽니다. 노년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대비하는 사람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은 불안과 후회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돈을 쥐고 삽니다. 노후 파산, 생활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비참한 상황을 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미리 준비한 사람은 늙어서도 돈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립니다. 반면에 그날 벌어 그날 쓰고 노후 준비를 등한시한 사람은 결국 남의 도움을 바라보며 한숨 쉬게 됩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자존심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노년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건강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활기차게 삽니다.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사람은 나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지며 의료비에 허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노년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겁게 삽니다. 관절이 망가지고 당뇨와 혈압에 시달리며 병원비를 감당 못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선택은 지금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인간관계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늙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리고 친구, 사회생활을 등한시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반면에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한 사람은 노후에도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울하게 사느냐, 친구들과 웃으며 사느냐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과 생활 환경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오래된 집을 미리 수리하고 편리한 동네로 이사를 가고 나이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한 사람은 노후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버티다가 건강이 나빠진 후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려 하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계단이 많은 집, 접근성이 나쁜 지역, 유지비가 많이 드는 주택에서 힘겹게 사느냐, 아니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느냐는 미리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생활 환경까지 준비한 사람은 여유롭게 인생을 즐깁니다. 반면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은 불안과 후회의 연속입니다. 늙어서 잘 살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져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덕에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50대부터 노후 자금을 꾸준히 모았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고 정기 검진을 받았으며 60대의 맞춤형 실버타운으로 이사해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5세 박 씨는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젊을 때 소비를 즐기며 저축을 하지 않았고 퇴직 후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도 방치해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병원비 부담에 허덕입니다. 노후 대비 없이 자식에게 기대려 했지만 자식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박 씨는 좁은 원룸에서 쓸쓸하게 지내며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평온하게 사느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느냐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을 앞세워 끝없는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과 조용히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논쟁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늙어가고 현명하게 피하는 사람은 평온한 노년을 보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즐기는 사람은 늘 감정이 날카롭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흥분하고 젊은 세대와 다툼을 벌이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키웁니다. 정치, 종교, 돈 문제로 가족과 얼굴을 붉히고 친구들과 말싸움하다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없고 고립된 채 혼자서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논쟁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의 노년은 고독과 후회의 연속입니다. 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사람은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의견이 다르면 굳이 맞서지 않고 웃으며 넘기고 말싸움보다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젊은 세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압니다. 덕분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즐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니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논쟁을 반복하는 사람은 건강도 망가집니다. 화를 내고 흥분하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갑니다. 하지만 논쟁을 피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삽니다. 늙어서도 잘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논쟁으로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여유롭고 즐겁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80세 이 씨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지혜 덕분에 평온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도 굳이 맞서 싸우지 않고 웃으며 넘깁니다. 자식 세대와 정치나 생활 방식이 다를 때도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과 자주 왕래하며 손주들과도 즐겁게 지내고 친구들과도 오래도록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77세 박 씨는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치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다퉜고 친구들과도 종종 말싸움을 하다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흥분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인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망가지는 사람과 끝까지 당당한 사람의 차이는 하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계획 없이 사는 노년은 무기력과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때우다 결국 생기를 잃어갑니다. 반면 철저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사를 챙기며 하루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수면이 일정하니 피로가 쌓이지 않고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해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늙을수록 더 빨리 망가집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다 늦잠을 자고 끼니를 거르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며 건강을 망칩니다.
생활이 엉망이 되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루 루틴을 지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독서,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등을 계획적으로 하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치매를 예방합니다. 반면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무료함에 시달립니다. 시간이 남아돌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TV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으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외로움에 갇혀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철저한 루틴을 지키는 사람은 늙어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점점 나약해지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하루 루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결국 후회로 가득 찬 노년을 만들 뿐입니다. 76세 김 씨는 하루 루틴을 철저히 지키며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건강식을 챙겨 먹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덕분에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김 씨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74세 박 씨는 은퇴 후 하루를 무계획적으로 보내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대충 때우며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외출도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끊어지면서 사회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는 습관이 노년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무기력하게 사느냐, 끝까지 활기차게 사느냐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목표 없는 삶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쌓이면 삶은 지루해지고 무너집니다.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아무런 도전도 기대도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목표 없이 사는 노년은 그저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늙어서도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책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흥미로워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두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면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애착도 사라지고 결국 신체적인 건강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늙어서도 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크든 작든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까지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75세 이 씨는 늙어서도 목표를 가지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배워 개인 전시회를 여는 목표를 세웠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마침내 78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었고 삶에 대한 의욕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목표가 있는 덕분에 그는 늙어서도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겁습니다. 반면 74세 정 씨는 은퇴 후 목표 없이 살아가며 무기력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특별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무료함과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생활 패턴도 망가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삶의 의욕을 잃었고 건강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무너지는 사람과 끝까지 당당한 사람의 차이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는 몸은 썩고 망가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움직이기를 귀찮아하는 순간 노화는 가속됩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처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관절이 튼튼하고 균형 감각이 좋아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반면 운동 없이 살아온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겹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침대에 누운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썩어갑니다. 운동 부족은 곧 병원 신세를 의미합니다. 혈관은 막히고 근육은 사라지며 지방은 쌓여 건강을 망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가 찾아오고 병원비에 허덕이며 약으로 버티는 노년이 시작됩니다. 반면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며 병원에 갈 일이 적어집니다. 운동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 삶이 피폐해집니다. 몸이 굳어지면 마음도 따라 굳어지고 의욕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들은 힘이 남아있고 병원보다는 여행지에 가고 약봉지보다는 운동화를 챙깁니다. 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처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늙어서도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됩니다. 78세 이 씨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 덕분에 건강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60대부터 하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허리와 무릎이 튼튼하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이 이 씨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활기찬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74세 정 씨는 움직이기를 귀찮아하다가 건강을 망쳤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틀어박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리가 약해지더니 결국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혼자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침대 생활로 우울증까지 겹쳐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몸을 움직이고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외로움에 갇히고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년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과 태도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남은 인생은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